지난주차 그 내용 있는데 거기 잠깐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시 실전적 독해 있는데 일단은 그 시를 모르는 게 나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낯선 시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대시건 고전시각은 항상 저랑 같이 시를 정리할 때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해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용어인데 제가 그냥 이 약어로 쓴 겁니다. 봐봐. 자, 이 E가 이모션 정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A가 이게 애티튜드 태도예요. 그런데 C는 원래 이쪽 부분이 중심이에요. 얘가 핵입니다.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C를 쓰는 거거든. C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C는 서정문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이거 뭔지 아시죠? 그쵸? 네. 여기 서정에서 정자가 뭐야? 정자가 바로 정서예요. 네. 자, 그래서 C는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봐봐. 태도는 왜 어쩌는지는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결국 이제 내면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용어를 아셔야 돼요. 정서와 태도는 전부 다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게 마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 바꾸면은 이게 내면입니다. 네. 그리고 소설로 치면 이게 뭐냐면은 심리예요. 네. 어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건 심리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서와 태도가 생기려면 무언가 자극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C는 뭐냐면은 상황, 컨디션이에요. 자, 그 다음 O는 오브젝트,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줘서 이러한 마음 상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C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별해봤어? 이별해봤어요? 언제 이별했어? 야, 또 마음 아프게 또 고등학생 때가 그래야 되는데. 네. 여기 공부 시작할 때 이별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온 거야? 와, 대박이다. 네. 자, 이별을 했는데 그때 울었어, 안 울었어? 나중에. 네. 나는 처음에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어를 했는데, 근데 이별 통보를 딱 받는 순간 난 즉각 반응 나오던데. 네. 눈물이 두루룩 흐르던데. 자, 보세요. 정서 있잖아, 그치? 정서는 뭐냐면은 이별하자 그랬어, 누가. 그러면은 이거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별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그냥 흔한 반응이 뭐냐면 슬픔이잖아. 이런 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미안한데 너 교부제야 오늘. 야, 네가 이별하자고 한 거야? 그건 아니지. 네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럼 이제 난 대학생 되니까 나는 즐기러 갈게. 네. 이러고 너는 그러면은 그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 잠깐! 이러지 않았어? 네. 어떻게 했어? 그냥 받아들였어?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봐봐. 이별을 했는데 난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건 뭐야? 체념이죠. 그죠? 체념할 수 있죠. 그래서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 왜 그래? 잠깐만. 우리 남자들이 잘하는 말 있어요. 내가 잘할게. 이 말 때문에 그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 이거 있잖아. 그치? 그건 뭔 거야? 네. 예를 들면 극복 의지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뭔 거야? 네. 대응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이제 이 슬픔까지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별을 다루는 작품들을 주제를 잡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별의 슬픔 혹은 아니면 이별의 정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요거 두 개의 조합으로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내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거는 자 이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쪽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판단만 잘해도 네, 시를 네, 독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자, 그래서 그럼 제목부터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옆에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게 있어. 이게 정성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냥 구름의 파수병 자체를 여기다 툭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그러면 구름은 과연 무슨 의미야? 그러면 파수병이라는 건 지킨다는 의미인데 그 지킨다는 건 그럼 또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 채워 넣는 게 내 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해. 어떤 때는 제목에서 주제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향수. 주제 뭐겠어? 향수. 칙칙 향수 아니에요.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끝이야. 그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 사람이 구체화시키는지 표현을 열심히 보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독해 다니는 연이나 아니면 문장으로 봐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를 읽을 때 호흡이 너무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연 단위, 문장 단위로 자, 호흡을 네,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네, 호흡을 길게 읽어줘. 특히 장형화되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을 막 너무 짧게 끊어서 가면은 그러면은 네, 분절이 돼서 그래서 앞 내용이랑 연결도 안 되고 의미도 파악 안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연단이나 문장단에서 보통 이런 소주제가 하나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뭐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네, 아,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호흡이 짧을 때 그때 내용적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가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봐봐. 자, 첫 번째 연을 딱 읽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내가 아, 이건 무슨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소주제 파악이 딱 됐어요. 그런데 2연 내려갔어. 2연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은 아예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읽는 사람도 있어요. 2연은 2연대로 1년은 1년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2연을 내려왔을 때에는 1년을 계속 보류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시어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아, 이 시어는 위에 어떤 애네? 이런 연결도 돼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년에서는 상황적 측면이 강조가 됐는데 2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서가 강조가 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줘야 돼요. 이따 연결하는 거. 자, 시를 다 읽었는데도 이건 주제가 뭐다 라고 결론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이쪽이라도 먼저 파악이 되면 돼요. 네. 자, 이쪽에다 뭐 쓸 거야? 뭐 쓸 거야? 뭐? 정서 태도. 이거 뭐 쓸 거니? 끌까? 쓸까? 당황스럽다고? 내가 해볼게. 자, 봐봐. 이게 내가 지금 니네 이렇게 읽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흡이 너무 느려. 안 돼요, 이러면. 이게 딱 그냥 쭉쭉 읽으면서 그냥 아, 이건 뭐고 그냥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느려. 네, 봐봐.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라고 되어있지, 그치? 나를 들여다봐 하는 순간 단어가 딱 지나가지, 머릿속에. 나 들여다봐. 뭐야? 그치? 이미 이걸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성찰이야, 성찰. 네, 들어가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보세요, 여기서. 시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시와 반역된 생활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봐. 시 플러스인데 나는 시를 반역하고 살고 있어. 지금 본인이 성찰하는 것은 뭐다? 나의 생활이죠. 나의 생활인데 나는 시를 써야 되는 사람은 시를 안 쓰고 있다는 말이야. 자기 언어로 바뀌어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먼 산장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네, 자,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세요. 내가 요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겠습니다. 네, 하나로 묶어버릴게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얘랑 연결돼야 돼. 자,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 잡스러운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죠? 그죠? 자, 이 반역된 생활이 결국은 뭐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나 C와 반역돼서 살아.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이 C가 뭘까요? 이게 이상해요. 그죠? C와 반역되는 삶이 그런 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현실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의 현실을 들여다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자,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했다. 자, 이 물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일 거야. 네. 자, 얘 마이너스 돼야 돼요. 앞에랑 연결해 주라 했잖아. 이 잡스러운 물건이 이거야.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이상이 있지만 나는 현실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이거야. 나는 시를 쓰려고 한 사람이지만 나는 현실에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 라는 겁니다. 바꿀면 죽으니까. 네. 자,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자, 꿈 뭐야? 꿈 뭐예요? 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건 시야. 시를 열심히 써야 돼. 나의 그릇 때문에 그럼 뭐겠어? 시를 열심히 안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되게 가볍게 가는 거야, 그냥. 네. 아, 그냥 이거 부연설명 해주고 있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날가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부정으로 이해하게 해요. 그런데, 선생님,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헛된 희생이 싫어서 현실에 집착하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안 돼도 됩니다. 자, 그런데 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 구름이요. 나왔어요. 자, 제목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름 나왔어요. 그죠? 자, 구름 어떻게 돼 있어? 잠자고 있지. 그치? 구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위에 내용을 생각하세요. 그렇죠. 구름이 씨예요. 이러면 끝나요, 이 씨는. 그래서 끝납니다. 그럼 구름의 파수병이 그럼 무슨 뜻인지도 알겠지. 이상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